안녕하세요. 옥수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떤 각의 크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0도에서 360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각의 크기를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각을 정하려면요. 선이 두 개 필요하죠. 기준이 되는 선과 움직이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는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과 움직이는 선,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이는 선 동경이 요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시초선과 동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둘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4분면 나눌 때 이렇게 나눴죠? 1, 2, 3, 4. 네, 1, 2, 3,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숫자가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는 순서대로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분면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각의 크기를 결정할 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210도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시초선 OX를 먼저 그린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210도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180도 움직이고 30도 더 움직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OP를 그린 다음에, 동경 OP를 그린 다음에 요 크기가 210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60도를 그려보라 그래도 OX 시초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60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60도. 네. 요렇게 표시하면 P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60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각도기로 이 각을 쟀을 때 45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정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입니다. 보시면요. 45도도 요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405도에 대해서도 요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 765도, 마이너스 315도, 마이너스 675도 네,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45도만큼 가도 이렇게 그려지고 405도면 어떤 건가요? 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60도만큼 돌고 나서 45도만큼 더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초선과 동경만 그려놓고 보면 각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동경 OP가 설정하는 각이 있기는 있어요. 45도, 405도, 765도. 근데 이런 것들, 요 그림은 하나로 정해지니까 이 각의 크기를 뭔가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수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런 규칙을 확인하게 되죠.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405도는요.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이동한 것이다. 45도는요. 그냥 360도만큼 돌지 않고 45도만큼 이동한 것이다. 자, 765도는요. 360도만큼 두 바퀴 돌고 45도만큼 더 간 것이다. 자, 마이너스 315도는 360도만큼 거꾸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45도만큼 더한 것이다. 자, 마이너스 675도는요. 360도만큼 거꾸로 두 바퀴 돌린 다음에 45도만큼 이동한 것이다. 그렇죠? 자, 공통점을 보면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45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5도로 요만큼만 45도라고 표현해 보면 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죠. 더하기 45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요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을 일반각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1280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1280도, 그럼 360도만큼 얼마나 돌았는지를 먼저 잴 필요가 있습니다. 1280을 360으로 나눕니다. 몇 번 정도 들어갈 것 같냐면 3번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1080이니까 나머지는 200. 아하, 그럼 1280도는 360도가 몇 번? 양의 방향으로 3번.
그리고 20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돈 것입니다. 그러면 세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200도만큼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200도면 180도에서 20도만큼 더 간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시초선은 보통 1.5로부터 X축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1280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바퀴 돌고 200도만큼 더 간 거. 이게 바로 1280도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각이, 이 동경이 1, 2, 3, 4분면 중에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게 됐죠? 그죠? 3, 4분면에 위치해 있게 됐죠? 제 3, 4분면. 그래서 이 1280도라고 하는 것은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최종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의 4분면의 이름을 따서 그 각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호도법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호도법 말 그대로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단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이 단위원의 여러분들 요 딱 중심각 180도만큼에 대한 요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요 호의 길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죠? 네, 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파이 아래다가 360도 분의 180도 해서 구하면 파이 곱하기 1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죠. 이 호의 길이 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80도를 파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이 180도가 파이입니다. 네, 180도가 파이. 이게 호도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 뒤에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붙는데요. 보통 라디안이라고 하면 생략을 하는 편입니다. 이 호도법이 편리한 점은 뭐냐면 이 각 중심각의 크기랑 이 호의 길이랑 1대1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단위 원에서 말이죠. 자, 근데 보통 라디안, 지금 단위를 하나 새로 설정을 했는데 단위를 하나 설정하면 1라디안이 뭐 얼마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디안을 우리 1라디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라디안은 그럼 여기서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파이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배웠죠? 네, 3.141592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예요. 그렇죠? 대략 3 정도 된다는 말이죠. 3보다 약간 큰 거예요. 그걸로 180도를 나눠 보세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약 57도 정도 됩니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57도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략 여기가 지금 1라디안인데 1라디안. 보통 라디안을 생략한다 그랬죠? 요 중심각의 크기가 1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요. 이 호의 길이도 1입니다. 네. 여기 이 1라디안에 대해서 요 호의 길이도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R이었다면 이 호의 길이도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그러한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고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이 호도법 라디안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라디안 보통 생략한다 그랬죠? 이 1이라고 하는 녀석 1라디안은 실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랑 실수랑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1페이지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죠. 60분법 호도법으로는 60분법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두 개만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파이는 180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의 몇 분의 몇? 3분의 1배이죠. 자, 그래서 이 180도를 파이로 바꾸면 3분의 1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파이를 도로 바꿔볼까요? 60분법으로. 자, 파이가 몇 도? 180도라고 했죠. 2분의 180도는 그쵸?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점,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가 비례한다는 점이죠. 자, 어떤 상황을 설정할 거냐면 그리고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r,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r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체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 라디안 단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 s,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반지름 r과 중심각 세타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죠. 그리고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2파이r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죠. 그렇죠? 360도는 얼마로 나타낼 수 있냐면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60도가 2파이니까요. 그것 때 중심각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 2파이에 대해서도 라디안을 쓴 겁니다. 생략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잖아요.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입니다. 양변 2파이로 나눠줍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L은 얼마? R 세타.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너무 간단하게 L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호도법을 쓰면 좋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요. 호도법을 이용해서. 자,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것 대 요 부채꼴의 넓이 s는요. 중심각의 크기에 의해 비례가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전체 원의 넓이고 이 전체 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 즉 2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그리고 요 s,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라디안입니다. 또 쓰겠습니다. 2파이 세타는 파이 r의 제곱 세타입니다. 자, 파이 나누고 2로 양변을 나누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세타 r 세타라고 하는 것이 l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r 세타, 즉 2분의 1 r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도법을 사용하면 공식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